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올해로 시승격 30주년을 맞은 양산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을 선언했는데요. 나동현 양산시장이 그리는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짚어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시승격 30주년을 맞게 된 양산시. 1996년 인구 16만 명에서 출발한 양산은 이제 40만 명을 바라보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양산시가 중점으로 두는 분야는 민생 경제 회복.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시설 현대화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2,300억 원으로 늘려 지역 내 소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것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도 병행해서 또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들이 또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경제 환경에 그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2026년은 양산 방문의 해입니다. 기존 양산 8경에 황산공원과 양산타워 등 4곳을 더해 12경으로 늘렸습니다. 양산시는 전국 단위 행사와 대회를 유치해 관광객 유입을 늘린다는 전략입니다. 그 천혜의 관광 자원과 함께 우리 역동적인 우리 도시 발전이 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내방객들이 우리 양산에서 와서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 사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미래 산업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합니다. 양산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우주항공과 방산,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R&D 예산 73억 원을 확보하면서 산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또 지식산업센터와 지스페이스 동부를 연계해 창업부터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IT, 소프트웨어 기반의 일자리 증가도 기대됩니다. 지난해 신설한 산업혁신지원실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습니다. 우리 혁신지원실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앞서서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는 그동안에 이 어떤 발목을 잡고 있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혁파할 수 있도록. 반면 동부와 서부로 나뉜 생활권 격차 해소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 양산의 변화와 시정 운영 방향을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는 23일 낮 12시 25분 헬로티비 지역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11일 국회에서 부산 경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부산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과 도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자치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주민 의사를 확실히 묻고 2028년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자치단체 통합은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주민투표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며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때 통합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는 시민사회단체 토론회가 11일 경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경남정치개혁광장 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해 경남과 부산 지역의 행정통합 필요성과
울산이 제외된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또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통합 추진과 졸속 처리, 주민 투표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부 경남 지역의 발전 방안과 행정 통합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 산불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감독과 반장, 실무자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 없이 진화대원들을 위험지역에 투입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총 9명의 사상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강풍 등 기상 여건상 산불 확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투입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고는 불가항력적 자연 요인이 주된 원인이므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동 대응과 산불 진화 완료를 위해선 지상 진화 인력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적 처벌을 받으면 인력 투입이 자제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경상남도는 재난 상황에 대한 도청 산림청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관계 공무원 12,000여 명의 탄원서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기장군 철마면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화재, 전국 최초로 전기버스 화재 진압 장치가 투입됐습니다. 이날 실전에 투입된 전기버스 화재 진압 장치는 유압 시스템을 활용해 버스 측면에서 상부 배터리팩을 직접 관통한 뒤 소화수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배터리팩 내부까지 직접 냉각이 이루어지며 화재 확산 방지와 재발 억제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화재는 오후 3시 58분 충전 중이던 버스 천장 배터리 부분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밤 10시 17분 완진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군의 단체 기부 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선거군의 동호회 및 단체 행사에 수차례 수십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과 단체 등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법 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0일 밤 10시 30분쯤 부산 기장군 철마면 2공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한 동이 모두 타고 한 동이 그을렸으며 고추 모종과 집기 비품 등이 소실돼 1,17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내 필름 난방이 가동 중이었던 점과 배전반의 소손이 심한 점으로 미루어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12일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10일 저녁 7시 30분쯤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25층 아파트 21층에서 가스버너 사용 중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베란다와 방 유리창이 파손되고 가재도구 일부가 타는 등 124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유리 파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 일부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14분 만에 진화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폭발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119에 신고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베란다에서 가스버너로 음식을 데우던 중 주변 가재도구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귀성길은 13일 오후부터 정체가 시작되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 가장 혼잡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팀의 모빌리티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귀성길 혼잡은 13일 오후 3시부터 본격화돼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6시간 2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귀경길은 17일 아침 7시부터 혼잡이 시작돼 오전 10시 전후 정점을 찍은 뒤 오후 8시까지 정체가 이어질 전망이며 부산에서 서울 구간은 최대 8시간 53분 걸려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티맵은 설날이 연휴 후반에 위치하면서 귀성 수요는 초반으로 분산되는 반면 귀경 수요는 연휴 후반에 집중돼 혼잡이 더 심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조선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위해 323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설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들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K조선은 신규 선박 수주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유동성과 재무 여건이 개선된 점이 조기 지급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국가유산청과 통영시는 11일 중앙동과 항남동 일대 국가 등록 문화유산 건축물의 보수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옥 생가는 기념관으로, 옛 대흥여관은 근대 사진 전시관으로 탈바꿈했고 동진여인숙과 김양곤 가옥도 체험공간과 카페로 재탄생했습니다.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이 거제에서 있었습니다. 남해안 지역의 교통 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거제와 통영, 고성 등 남해안 주요 지역은 수도권 접근성 개선을 비롯해 관광 활성화, 교통 소외 해소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오는 2031년 개통되면 거제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은 2시간 50분대로 줄어듭니다. 지난 6일 열린 착공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부 내륙철도를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철도에 종착역이 들어설 예정인 거제. 주민들은 생활권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칩니다. 특히 역사 예정지 인근을 중심으로 상권과 주거,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부 내륙철도가 개통됨으로 해서 거제와 서울 간의 근 반나절 생활권으로 형성됨으로 해서 서울 쪽에 수도권 인구가 우리 거제 지역으로 많이 유입될 것이고, 통영에서는 관광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수도권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체류형 관광은 물론 당일치기 관광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에 해도 있고 먹을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왔다가 맛있게 잡수시고 또 올라가니까 우리 통영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발전이 안 있겠나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고성군은 교통 여건 개선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역교통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만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다니는데 보니까 서울 가는 차 안 밀고 잘 가도 5시간 가디요. 그럼 그 기차가 간다면은 단축이 많이 되지. 남해안 주요 지역을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연결할 남부 내륙철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 도심 교통지도를 바꿀 만덕 센텀 대심도 도로가 개통했습니다. 25년 만에 내부 순환 도로망이 완성됐지만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교통 혼잡,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0시 만덕에서 센텀 도시 고속화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부산 내부 순환 도로망의 마지막 구간이자 국내 최초로 모든 차종이 통행할 수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입니다. 지하 40m, 총 연장 9.6km, 만덕에서 센텀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40분대에서 10분대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서부산과 동부산에 있는 새로운 교통축이 완성된 겁니다. 강변과 또 대교들을 이어서 다시 센텀으로 돌아오는 그 도로가 완성이 됐고, 또 남해고속도로까지 진입하는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우리 부산발 교통혁명의 어떤 면에서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 환기와 방제 시스템, 스마트 관제 설비까지 갖추며 안전성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대심도 출입구와 맞닿은 센텀 일대에선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연이어 집회를 열고 공사 기간 내내 이어진 불편에 이어 개통 이후에도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과 진동, 군진 피해가 우려된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충 녹지가 도로로 박히면서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합니다. BRT 공사를 해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우리 소형 강변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심도가 개통되면은 더 35% 차량들이 더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는 완충 녹지도 그것마저도 40%가 잘려나간 상황입니다. 더더욱 소음과 비상먼지에 시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대심도 도로에는 모두 7,900억 원이 투입됐고 연간 600억 원대 교통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대규모 교통 인프라가 가져올 편익과 함께 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산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통혁신이라는 성과 뒤에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 대심도 도로가 시민 전체의 편의로 이어지기 위해선 세심한 행정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경남도 의회를 찾아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은 정파적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투표만을 고집한다면 절차상 한계와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통합이 정당 간 경쟁의 수단이 되면 결국 도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정부의 균형 발전 약속이 지켜지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주민투표는 직접적인 주민의사 확인 수단이지만 시간 부족과 막대한 재정 부담, 투표 성립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민투표의 취지는 살리되 실패 위험과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4만에서 5만 명 규모의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남도 의회 의결로 행정통합을 최종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정파의 성과 경쟁이나 책임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여야 실무 간담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고 일정과 방식은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경남도청에서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